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재미를 선사하는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점점 깊어가는 가을밤이네요. 오늘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휴식과 꿀잠 정해보세요. 오늘 방송은 효자를 알아보는 임금 등 경기도 민담 설화 여러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이야기 보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효자를 알아보는 임금. 옛날에 손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장가를 들어 아들, 딸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5 식구에 떼거리가 넉넉하지 않으니 나무를 팔아 어머니를 겨우 봉양하는 처지였습니다. 그에게는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드리면 아이들이 자꾸 먹어버리곤 했죠. 어느 날 손수는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어머니 드실 것을 아이들이 빼앗아 먹으니 내가 민망해서 살 수가 없어.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게 좋은 방도가 없겠소?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젊고 자식은 또 낳으면 되니 애들을 산에 갖다 묻는 게 어떨지요? 손수는 효심 깊은 아내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부부는 아이 하나는 업고 하나는 걸려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이들 묻을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는데 땅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괭이를 내리칠 때마다 꿍꿍 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손순이 조심조심 파내려 가자 돌로 된 종이 나왔어요. 아름다운 소리는 돌에서 난 거였어요. 아마 이건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 이걸 캐서 집으로 가져갑시다. 손수는 돌종을 집으로 가지고 와 아침 저녁으로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에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임금의 귀에도 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게 되었겠죠? 여봐라, 이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이냐? 필시 곡절이 있을 터이니 알아보아라. 신하들은 손순의 집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그를 임금에게 데려갔습니다. 손수는 임금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효성이 지극한 손순에게 큰 상금을 내렸습니다. 돌종 덕분에 손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황희정승 이야기 1. 황희정승은 청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카가 황희정승에게 물었습니다. 작은아버님은 왜 벼슬에 나가지 않으십니까? 나는 나라 녹을 먹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으면 날 쫓아오너라. 황희정승이 문을 열자 신비하게도 발밑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조그만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카는 덜컥 겁이 났지만 황희정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이리 올라타거라. 황희정승과 조카를 태운 배는 순풍을 받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가더니 황희정승이 배를 멈추고 넓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참 좋은 명경이구나. 이 명경이 뭔지 아느냐? 바다를 어찌 명경이라 하시는지요? 여기에 너의 오장육부를 한번 비춰보면 알 것이다. 조카가 거기에 자신의 오장육부를 비춰보니 시커먼 먹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황희정승의 오장육부를 비춰보니 깨끗하고 아주 맑았습니다. 아니, 작은아버지께서는 저렇게 깨끗한데 저는 왜 이런지요?
너는 나라의 녹을 먹는 놈이니 그런 것이지. 바른 마음을 가지고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지. 내가 조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명경에 비춰진 너의 모습을 꼭 기억하도록 해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조카는 청렴한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남이장군 이야기 1. 옛날에 남이장군 아버지가 가평 골짜기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노루나 산돼지를 잡으려고 산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동이를 이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산골에 웬 여인이지? 남이장군 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여자의 뒤를 따라 갔습니다. 그녀는 골짜기를 나와 눈이 쌓인 넓은 보리밭에 이르더니 오줌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오줌을 많이 누던지 그 넓은 보리밭의 눈이 절반이나 녹을 정도였어요. 저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남이장군의 아버지는 그 여자를 부인으로 삼아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남이장군이었어요. 그는 비범한 전기를 타고 나서인지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남이장군이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떡을 한 광줄이 이고 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암만 해도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 홍각씨가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홍각씨는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고 혼례가 있는 잔치집을 찾아다니는 처녀 귀신을 말하는 거죠. 그런 홍각씨가 춤을 추며 붙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이장군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결혼 못한 홍각씨가 잔치집을 가는 모양이네. 저 잔치집에 곧 사단이 나겠군. 망할 것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서둘러 뒤쫓았지만 잔치집에 들어서자 혼례를 올릴 색시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 홍각씨가 색시에게 덤벼든 거죠. 남이장군이 색시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색시를 살려보겠소. 그러니 내가 색시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란 문은 죄다 걸어 잠그고 문에는 바늘구멍 하나도 남기지 말고 창호지를 바르시오. 그리고 기별을 할 때까지 문을 절대 열면 안 돼요. 남이장군은 방으로 들어가 색시에게 붙어서 목을 조르고 있는 홍각씨를 잡아 내동댕이 쳤습니다. 놀란 홍각씨는 도망갈 구멍을 찾느라 방 안을 빙빙 돌다가 미처 바르지 않은 바늘구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달아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하다. 이 원수를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 그 후 세월이 지나 남이장군은 그 일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리고 벼슬을 얻어 조정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어느 날 장군은 임금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글로 지어 올렸습니다. 남하 20 미평국 후세 수칭 대장부 라는 글이었어요. 오늘날 해석을 하면 사나이 20살에 나라를 태평하게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였다고 일컬으리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이장군은 분명히 미평국으로 글을 지었는데 임금의 눈에는 미득국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미평국이면 태평하게 못하면 이라는 뜻이지만 미득국이면 결국은 나라를 얻겠다는 뜻이니 임금에게는 역적인 거지요. 남이장군은 환장을 노릇이었고 조정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전하, 남이는 역적이옵니다. 당장 저자의 목을 치시옵소서. 결국 남이장군은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그가 죽고 나자 그제야 임금의 눈에 그 글이 미평국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예전에 바늘구멍으로 달아난 홍각씨가 임금의 눈을 가려 남이장군에게 되갚음을 한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소금장수 이야기. 옛날에 소금장수가 아들을 하나 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소금 장수의 일을 물려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서당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귀동냥으로 그를 익혔지요. 그렇게 몇 해를 지낸 아들은 과거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쌓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몰래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주막에 앉아 선비들과 어울려 문답을 하며 과거날을 기다렸죠. 마침 주막 옆을 지나던 정정승에게는 글도 잘 짓고 외모도 출중한 소금 장수의 아들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정정승은 그를 당장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에 과거도 보기 전에 서둘러 혼인날을 잡았어요. 다급한 마음에 당연히 양반집 아들일 거라 믿고 어느 집안의 아들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죠. 아들은 자신의 혼인날이 잡히자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금 장수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지 못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멍벅대기를 써가지고 서둘러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부자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아버지는 남의 눈을 피해 아들을 뒷마당으로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가지고 온 멍벅대기를 아들에게 먹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동안 얼마나 먹고 싶었냐? 아버지, 요즘 소금은 잘 파시오? 그럭저럭하다. 사돈 될 사람을 찾아 뒷마당으로 나온 정정승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말았어요. 정정승은 노발대발하며 소금 장수와 아들을 바로 쫓아내 버렸죠. 그런데 정정승의 딸은 소금 장수의 아들이라도 신랑감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국리 끝에 정정승의 딸이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 진지상 차릴 적에 간장도 치지 말고 소금도 치지 말고 일체의 간을 하지 말고 그냥 드려라. 정정승이 밥상을 받았는데 음식에 간이 안 되어 있으니 얼마나 맛이 없었겠어요. 정정승은 수저를 탁 하고 내려놓으며 화를 냈죠.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금 없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소금 장수는 많은 백성에게 꼭 필요한 소금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소금 장수도 양반 아닌가요? 지혜로운 딸은 아버지를 설득했고 결국 혼사를 치르고 잘 살게 되었답니다. 지혜로운 며느리. 예전 어느 마을에 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늘 먹고 노는 것만 좋아했어요. 그러니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딸을 주려는 사람이 없었겠죠? 진사는 할 수 없이 혼처를 구하는 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난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영리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진사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 양반은 진사벼슬을 했는데 우리 같은 가난한 양반집에서 거기로 시집가서 살 수가 있겠느냐? 걱정 마세요. 제게 방도가 있어요. 혼처를 구하던 진사는 아들이 장가만 갈 수 있다면 몰락한 양반의 딸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은 있었죠. 바로 날짜를 정하고 혼례 준비를 시작하자 가난한 양반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형편이 이러니 혼수로는 뭘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구나. 아버님,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새 칼하고 새 도마, 새 보자기만 준비해 주세요. 딸은 혼수로 딱 그것만 준비해서 시집을 갔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첫 번째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진사는 제사 며칠 전부터 제수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가난한 처지에 제사나 제대로 지내 받겠느냐? 너는 상관 말고 내 일이나 하거라. 아버님, 저희 집에서는 제수를 준비할 때는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사는 가난한 집 딸이라고 며느리를 은근히 무시했다가 망신을 된통 당했어요.
그리고 제삿날이 되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잼매살을 주세요. 여기서 잼매살이란 제사 때 올릴 밥을 지으려고 마련한 쌀을 말합니다. 잼매살이 어디 따로 있니? 뒤주에서 매일 먹던 쌀 좀 덜어 지으면 되지.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잼매살을 따로 두었다가 볕에 잘 말려 사용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못 이겨 결국 새 쌀을 몇 대 내놓았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새 보자기를 폈죠. 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두 기퉁이를 마주 들고 앉아서 쌀을 아주 깨끗하게 잘 말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 도마와 새 칼을 주세요. 부엌에서 쓰던 도마와 칼을 쓰면 되지 않니? 저희 집에서는 제사 때 아무 것이나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새 도마, 새 칼이라야 합니다. 며느리는 가져온 새 칼과 새 도마를 사용해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짓달 어느 날이었어요.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죠. 아버님, 눈이 옵니다. 겨울이면 눈이 오지 뭔 대수냐?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오면 사당 앞에 단 위로 올라가서 반드시 눈을 쓸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시아버지는 사당에 올라가 눈을 쓸었죠. 그런데 눈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눈이 자꾸 옵니다. 눈을 쓸고 나니 또 오고, 쓸고 나니 또 오고. 진사체면에 몰락한 양반의 딸이라고 얕봤다가 두 손 두 발을 다 둘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양반이고 뭐고 다 그만둬라. 난 너 하라는 대로만 할 거다. 진사의 집안은 지혜로운 며느리로 인해 점점 잘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